안녕하세요. 시네22 이화정 기자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저예산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인 히든픽처스 10월 지원작에 선정된 작품은 공범자들입니다. 공범자들은 공영방송이 국정농단의 협력자가 된 지난 9년간의 행적을 쫓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영화를 연출한 최승우 감독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총 파업이 59일째를 오늘로 59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영화 바깥의 상황이지만 저는 이 상황이 공범자들의 영화의 확장판이다. 네. 그 후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으로서 지금 이 파업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감독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공범자들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명실상부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이제 방송인들의 싸움이고 또 공범자들을 보신 많은 시민들이 또 이 싸움을 지지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이 파업이 지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덕분에 이제 좀 뭐랄까요 변화가 좀 생겨서 오늘 지금 바로 김장겸 사장에 대한 회의만이 박문진 이사들에 의해서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아마 며칠 뒤에 이게 표결에 붙여질 테고 해임이 가결될 게 확실해 보입니다. 네. 파업의 승리이자 또 영화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이번에 또 그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튜브에 영화를 공개를 하셨어요. 무료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그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게 지난 9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십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우리 공영방송을 언론을 망쳤는지 보신 시민들은 뭐 굉장히 놀라세요. 자기가 봐왔던 그 TV 속의 내용들이 저렇게 뒤에서 주물럭거리고 해서 권력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느끼는 시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했던 주역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당이잖아요. 야당 중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곳은 정말 뭐 그런 일들을 했던 주역인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금 현 정부가 뭐 방송을 장악하려고 지금 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얼척이 없다고 그러나요? 정말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저희 배급사도 사실 이 저작권 문제도 있고 굉장히 사실 곤란한 이야기인데 제가 좀 설득을 해서 이 공범자들을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2주일 동안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호응이 이어져서 전 150만 뷰를 지금 돌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조금 전이고 지금은 240만 뷰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제가 따라잡지를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 중국어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중국어 자막으로 보시려고 그러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사실 이 상황을 같이 공감하고 분노할 수 있는. 중국도 뭐 굉장히 언론 상황이 안 좋은 곳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공감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과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이루기까지 사실 영화 속 적폐 세력을 지금 이렇게 스크린 속에 불러온다, 가감없이 담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어려운 선택이자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온 그 부분을 좀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걸림돌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범자들을 이제 쭉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인터뷰하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공범자들 안에 쭉 펼쳐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방송 개봉하기 직전에
그 MBC의 전 현직 경영진들이 네. 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법원이 그때 좀 약간 좀 뭐랄까 그쪽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잠깐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전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유 없다 이렇게 해서 100% 완벽하게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그들은 아예 이 영화를 사실 관객들이 볼 수 없도록 만들려고 아마 개봉 직전에 그래서 그 타이밍도 그때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감독님 말씀처럼 영화 홍보에 조금 일조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지금 사실 적폐 세력이라고 이 영화의 공격이 되는 대상이 감독님에게는 PD 시절 같은 이제 언론인이자 그렇죠. 또 그리고 선배 동료 선배들이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언론인에 대한 어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환멸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방송 이렇게 다 망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공감됐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직업적인 것만 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부분들도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난 9년 동안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를 이제 PD수첩에서 쫓아냈던 국장, 그 국장 윤길용 국장이라는 사람은 그분은 이제 원래 저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PD수첩 제가 이제 그분의 이제 조연출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나름 꽤 그래도 친했던 그 선배예요. 그리고 또 PD수첩도 한때 잘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저를 PD수첩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쫓아냈단 말이에요. 최승호 PD를 자유롭게 해주자 이러면서 쫓아냈는데 쫓아내고 난 뒤에 자기가 그 왜 이런 인사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양 PD들도 이제 지방사 사장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지방사 사장이라는 건 이제 MBC라는 건 이제 큰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본사 사장이 있고 지역에 이제 또 지역 방송사들이 있고 거기 이제 사장들을 이 대주주인 본사 사장이 사실상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은 그 당시 김재철 사장한테 잘 보여서 교양 PD들도 좀 충성을 하면 김재철 사장이 지방사 사장으로도 보내주는 그런 은총을 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좀 이렇게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결국은 이제 지역 사장 했거든요. 울산 MBC 사장 하시고 지금은 또 MBC 넷이라는 또 계열사의 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원하는 바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PD로서 언론인으로서의 자기 직업적 정체성을 추구해 나가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뭐 사회적으로 뭐 사장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거 이런 것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그런 아주 뭐 무모한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무모한 자기 인생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공범자들의 인생관 수준이 그 정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에 대한 것들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이제 그 방송인들, 언론인들에 대한 굉장한 이제 그 비판이 시민들에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적폐 세력을 색출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또 방송계에서 묵묵하게 가치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이 영화에서 조명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사실 그동안 뭐 많이 이제 고초를 겪었던 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제 지지를 해주고 계시죠. 특히 이제 이용마 기자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참 어려움 속에서 그 암투병을 하면서도 끝내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바른 언론을 꼭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 참 그 엄혹한 시절에 그래도 우리가 싸웠다.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저는 이제 그 공범자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한 다큐멘터리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정말 영화적으로
재미있고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출력? 네, 연출력. 네, 연출력. 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만큼 사실 긴장과 스릴감이 있고 그 네. 와중에 그 각각의 캐릭터가 주는 어떤 재미, 캐릭터의 특징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웃으면서도 우리가 네, 씁쓸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들도 다분히 갖추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출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가장 좀 중점을 둔 부분, 어떤 방식으로 이걸 구성을 해야지 관객들에게 그리고 이 문제를 알릴 어떤 대상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 비장한 어떤 뭐 비장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안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무거운 사안이지만 무겁게 무거운 사안이죠. 무거운 사안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안에 보면은 그 뭐 9년 동안 완전히 짓밟힌 그 네. 역사를 보여주는 거니까 얼마나 사실은 서글픈 얘기예요. 네. 그렇지만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그렇게 비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알고 보면 굉장히 그 공범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네. 그 삶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정말 참 부평초처럼 네.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 이런 네. 한심한 인간형들이고 굉장히 코믹해요. 네. 그 코믹한 인간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김재철 사장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뭐 나를 뭐 저기 네. 내가 뭐 약속을 안 지키면 뭐 한강에다가 뭐 돌 매달아가지고 빠뜨려라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어느 영화의 마피아들이 네, 할 법한 대사를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마피아들이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볍게 즐기면서도 네. 충분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애를 썼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실제로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시면서 혹은 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법적인 소송 말고 어떤 비공식적인 위협을 받거나 그 제한을 받거나 네. 이런 사례들이 있으셨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제가 제가 만약 MBC 있었으면 당연히 이런 영화를 못 만들었을 거고요. 네. 다른 데서 만들려고 그랬어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곳이 뉴스타파라는 곳이기 때문에 네. 뉴스타파는 이제 시민들이 후원을 해줘서 그 자금으로 만드는 곳이란 말이죠.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어느 곳에 다른 뭐 무슨 큰 권력의 자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들이 압력을 주고 얼마나 주고야 싶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만은 압력을 줄 수 없죠. 줄 수가 없는 네. 곳에서 사실 만든 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의 장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엑기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의 시작과 끝을 여는 감독님의 예를 들면 정말 특허인 그 액션 저널리즘, 뻗치기. 예. 네,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그 뻗치기를 하셨고 실은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저도 같은 기자로서 얻어 걸린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예.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얻어 걸린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약간 케미가 있는 것 같아. 네. 4년 전에도 제가 그분이 이제 그분이라면 이제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말하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이제 마지막 날 네. 임기가 끝나던 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제로 갈 때 네. 그때 제가 4대강을 취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갔어요. 무작정. 네. 뭐 그분을 인터뷰하러 간 건 아닌데 네. 가니까 그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니까 경호가 매우 허술하고 네. 사람들이 쭉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악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쉽게 그냥 거기 접근을 해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었죠. 마치 이제 그들처럼 호의적인 사람의 그렇죠, 한 명인 그렇죠. 거죠. 네. 그분도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제가 이제 4대강 수십 미터 대통령이 지시하셨느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고요. 이번에도
이번도 참 공교로운 것이 저는 이제 이번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어요. 이번에 이제 경호가 항상 있고 또 지금 이제 그 사무실이 있는 곳에 네. 늘 이제 정기적으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해서 이제 첫날 우리가 이제 헌팅을 하러 간 겁니다. 네. 카메라를 어디다 두고 뭐 대충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취재자가 접근을 하고 뭐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들을 동선을 짜기 위해서 네. 헌팅을 이렇게 하러 딱 갔는데 나타난 거예요. 아, 네. 네. 올 것이 오셨네요. 네. 바로 나타났어요. 네. 나타나서 뭐 고맙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네. 다만 이제 그 뭐랄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자다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네. 결코 응대를 안 해줄 거예요. 응대를 안 해줍니다. 네. 그분은 뭐 그냥 싹 무시하고 그냥 네. 가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다만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얼굴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신분이 뭔지는 몰라도 네.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얼굴이라는 그런 그 얼굴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녕하시냐고 네. 좀 이렇게 친근하게 인사를 네.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다가온 거예요. 네. 다가와서 쉽게 이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짬이 생긴 거죠. 네. 예. 네. 그 지금 어디에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어쨌든 그 전에 좀 알고 알았다는 것이 네, 그렇죠. 밝혀진 거죠. 4년 전에도 제가 이제 그랬다는 걸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MBC 출신인데요, 뭐 좀 김재철 어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4년 전에 이놈이 나한테 그랬었지라는 거를 아마 그분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금방 떠올랐겠죠. 네. 떠올랐겠죠.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면에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감독님이 이 영화로 말하고자 하는 그 많은 공범자들의 어떤 공범자들 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 얘기를 화두를 던질 것인가를 좀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역할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 투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언론을 망친 파괴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왜 나한테 그걸 묻느냐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김재철한테 물어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늘 권력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방송을 장악할 수도 없고 뭐 법적으로 장악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KBS, MBC에 자신의 낙하산들을 보내가지고 장악을 다 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세월호 사건 보도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고 결국은 공영방송 완벽하게 말아먹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 최순실 게이트에 당하고 끌어내려지는 것조차도 본인이 몰랐던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늘 자신의 책임을 그렇게 회피를 한다는 거죠. 회피를 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그 주체는 최고의 주체는 결국은 최고의 주범은 역시 대통령, 최고의 권력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최고 권력자가 최고 그 공영방송을 다루도록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꾸어내지 않고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진정한 언론 자유, 진정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뭔가 권력과의 관계를 끊어야죠.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는데요. 방송이 정상화가 계속 이루어졌고 제대로 된 세상이었다면 정말 그 MBC에서 잘 나가던 최승우 PD라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영화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영화 감독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를 이제 2편째 만드셨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으로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 연출작의 평가, 감독님 스스로의 평가, 앞으로의 좀 방향성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뭐 사실 제가 만약에 MBC 그대로 있었으면은 저는
늘 TV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TV가 너무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한테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한꺼번에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아주 파워풀한 매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는 늘 영화에서 뭐 1000만 관객 이래도 저는 네. 1000만 방송 관객으로 별거 아니야. 보면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TV에서 제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나와서 보니까 영화라는 걸 새로 발견하게 된 네.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물론 관객 숫자가 그렇게 네. 뭐 TV만큼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각성과 성찰의 어떤 깊이라는 것은 TV를 볼 때와는 그 비교하기 힘드는 정도의 강력한 반응들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제 기왕에 영화인이 됐으니까, 기회가 닿으면 또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정상화되더라도 감독님의 작품을 그럼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제가 뭐 네. 우선은 뭐 방송을 정상화시키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좀 해야겠지만, 뭐 그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고, 또 나와서 제가 영화를 또 만들어야겠죠. 네. 오늘 또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 형식으로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성을 해보는 거여서 사실은 미리 저희가 이제 관객분들께 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감독님을 만나게 되면은 대신 이런 질문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신 전달해드릴게요. 그 영화처럼 권력이 다시 또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는 일이 없으려면 지금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는지,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사장을 결정하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려면 이제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이걸 하지 않으면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선임된 사장으로부터 보도와 제작의 조직을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장이 이제 뭐 보도국장을 지금은 그냥 바로 임명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임명 동의를 해야 뭐 동의가 된다, 임명이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사장의 말에 따르기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기자들을 바라보면서 공정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제 제어 장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이어볼게요. 그 영화 속에 그 많은 공범자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름을 외울 정도로 많은 그 얼굴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공범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주범은 왕중의 왕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이 언론 지형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장본인입니다. 장본인이고 본인이 완전히 망가뜨린 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물려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지금 감옥에 가도록 만든 저는 원흉이다. 세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이 영화가 마치 그 공범자들의 후속 이야기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객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공범자들 2는 안 나오나요? 공범자들 2는 앞으로는 뭐 영화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면 KBS, MBC의 기자와 PD들이 자신들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통렬하게 네.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공범자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2편, 3편, 4편 계속 네, 네. 문을 두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같이 옆에 있지만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관객과에 대한 이렇게 진행해봤는데요. 감독님 좀 같이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재밌네요. 여기 관객분들이 계시고. 네, 네. 상상 속에 네. 많은 네, 재밌습니다. 아주. 뭐 질문도 아주 네. 잘해주시고 그래서 네. 편안하게 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공범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방송의 어떤 정상화를 위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